안녕하세요. 잔잔한 경제TV의 잔입니다. 오늘은 12월 25일 2020년 금요일입니다. 모두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12월 넷째 주 원유 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 부탁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키포인트입니다. 이번 주 경제 뉴스와 원유 가격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인 12월 21일은 신종 코로나와 그에 따른 EU 국가들의 영국 국경 봉쇄 그리고 브렉sit 노딜로 인해서 오일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파운드화는 유로화에 대해서 특히 많이 하락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인 22일은 미국 부양책이 월요일 늦게 합의가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 영향이 화요일 날 시장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UK 영국발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영국의 EU와의 협상 지연으로 인해서 오일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부양책이 합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법으로 효력을 갖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 무엇보다도 부양책은 시장의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부양책의 효과가 묻힙니다. 수요일 23일인 브렉sit 합의가 이루어졌고 물론 협상하는 영국 총리와 그리고 EU 의장 간의 협의가 있었죠. 하지만 아직 통과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EI의 재고 감소와 소폭의 재고 감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업 수치가 감소를 합니다. 신규 신청자가 소폭으로 줍니다. 하지만 오일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목요일 12월 24일은 조기 휴장으로 1시까지만 하고 장을 마감을 했지만 브렉sit 합의와 그리고 EI의 재고 감소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으로 인해서 그리고 실업 신청자의 소폭 감소로 인해서 그리고 기타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매매량은 적었지만 조심스러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크리스마스는 휴장을 합니다. 현재 산유국 공급과 원유 수입국 전 세계에서 지금 자가 격리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영국발 코로나 소식에 따라서 유가가 하락을 한 뒤 소폭으로 반등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전주에 비해서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약 2불 정도 하락을 했고요. 12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WTI는 49.5긴 한데 50불, 브렌트도 52불 정도의 거래를 마감합니다. 현재 영국발 악재로 환율 시장과 원유 시장 가격이 변동이 컸습니다. 브렉시트는 1월 31일 2021년에 이제 탈퇴를 하는 거죠. EU 시장에서. 하지만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원유와 금과 달러입니다. 현재까지 원유 상승은 다 아시는 거지만 복습을 하겠습니다. 복습. 오펙 플러스 감산 일전 조율과 그로 인해서 가격 지지선이 마련이 되었죠. 그래서 상승을 했고, 파이저와 그 밖의 제약회사들로 인해서 백신 개발의 기대와 코로나 진정,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불안감이 해소되고, 그리고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약 1조 달러, 1조는 넘진 않지만 거의 한 9천억 달러, 1조 달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원유 가격의 상승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수요 1월과 2월 분이 지금 상승을 하죠. 그리고 생산 차질로 인해서 약간의 변동을 줄 수 있습니다. 약간 크게는 아니지만 장중에 이제 약간 반등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달러 약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연준의 재정 적자와 저금리 기조 유지, 지금 2020년만 봐도 거의 4조 달러 이상 재정 적자입니다. 부양책이죠. 부양책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거의 1조 달러 정도의 코비드 전에는 매년 1조 달러 정도의 적자를 봤는데 올해는 4배 이상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원유 가격 상승과 상승을 제한하거나 또는 하락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현재 펀더멘털적으로 기초 체력이 지금 공급 과잉과 높은 재고 상태로 인해서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게 변종 코로나가 80% 이상 감염률이 높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전에 개발한 백신 무용론이 돌고 있습니다. 이전의 백신과 이전의 바이러스와 죄송합니다. 기존의 바이러스랑 같고 감염 속도만 높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백신에 대해선 전면적으로 다시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조한 경제 지표, 현재 GDP만으로는 30% 이상 상승을 했지만 4분기와 1분기에 또 하락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면 원유 가격 상승 또한 제한 하락 요소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달러 인덱스를 잘 보셔야 될 텐데, 단기적으로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일어나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원유와 귀금속은 달러와 지금 반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기록을 보면,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원유는 7주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번 주
8주 만에 소폭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금은 3주 상승을 한 후에 4주 만에 소폭을 합니다. 이번 주. 하지만 이제 금과 은은 귀금속은 EU, UK 상황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환율입니다. 환율 보면 여기서는 유로, 그리고 영국, 그레이트 브리튼 파운드죠. 파운드인데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월요일, 화요일로 보시면 주말까지는 저번 주까지는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월요일 장이 시작할 때 이제 이때 회담을 했겠죠. 뭐 회의를 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하고 있다가 딜이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발표를 합니다. 발표하고 락다운. 그리고 프랑스, 기타 EU 국가, 캐나다, UK 국경 봉쇄를 합니다. 항공기도 취소를 하고요. 그래서 파운드 가격이 약세, 유로는 강세입니다. 1유로당 파운드를 이제 이만큼 양의 파운드를 받는다는 거죠. 결국 1유로가 있으면 주말 일요일까지는 0.91 파운드를 받았는데 지금 월요일 날은 0.92 파운드 상승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심리적인 거고 실제적으로는 국경 봉쇄가 가격을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EU 국가가 제한적인 국경 봉쇄, 필수적인 것은 선택적으로 통과, 그러니까 국경을 개방한다는 거죠. 다시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락을 하고 수요일 날 성사가 됐죠. 딜이. 그리고 하락을 합니다. 이거는 파운드와 유로, 이제 영국 파운드 하나당 유로 환율이죠. 환율이죠. 반대로 갑니다. 파운드가 파운드당 주말에는 1.1유로를 받았는데 월요일 날 하락을 하고 반등을 좀 하다 수요일 날부터 목요일까지 쭉 올라갑니다. 결국은 1파운드당 1.1유로를 받았다가 1.09유로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1.1유로보다 더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이제 반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기가 본론입니다. 미국 달러당 EU 환율을 보겠습니다.
화요일이죠. 이게 주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날 노딜이 있기 때문에 1달러당 0.817 정도 받다가 상승을 합니다. 이제 강세가 된 거죠. 달러가 일시적으로. 이런 상황으로 반등을 합니다. 달러의 강세죠. 미국 달러의 강세. 그러다가 프랑스가 개방을 다시 하고 그리고 반등을 하고 그러다가 약세가 됩니다. 결국은 달러 인덱스 때문에 보시면 유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고요. 이거와는 별개로 파운드는 유로에 대해서 환율이 떨어졌다 다시 오릅니다. 하지만 파운드는 미국 달러에 대해서는 소폭으로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보다는 EU 국가와 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간 이유는 원자재가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가 미국 달러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변동을 합니다. 예, 그러면 WTI 가격을 보겠습니다. WTI 가격을 보면은 이게 월요일이죠. 월, 금, 목, 수, 화인데 월요일 날 가격을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고 그리고 잠깐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하락장으로 하고 하다가 하락하고 목요일 날 조심스런 상승을 합니다. 물론은 컨트랙도 롤오버가 되고 그리고 휴일이기 때문에 1시 장 마감 거래량도 적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의미 있는 가격 변동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브렌트입니다. 브렌트 역시 WTI랑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지 다른 거는 WTI에 비해서 약간 2불에 3불 정도 높게 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WTI보다 브렌트가 영국 UK라고 하죠. UK 악재의 영향을 더 받았다. $50 초반에서 50불 초반에서 상당히 거의 40불 미만까지 40불 후반까지 갈 뻔했죠. 아마 브렌트가 영국 지역에서 그리고 EU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더 가격 변동을 받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원유랑은 별개로
날씨와 저장량 감소에 의해서 가격이 거래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EI에서 발표한 이제 EI에서 휴가철이기 때문에 수요일 날 경제 지표를 많이 발표했습니다. 천연가스도 수요일 날 발표를 했고요. 이게 예상치보다 적은 수요 감소로 사용량이죠.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중서부 오하이오 주 북동부주까지 눈이 왔는데 미국 북동부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심리적 요소와 실물적 경제인데 이제 약간의 제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현재 그 심리적 요소는 이제 백신 상황인데 이게 지금 백신 신종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고 어떻게 접근을 할 건지 80%만 빠르다 전염률이 빠름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그 논리가 안 맞는 거고 거의 사기에 가깝죠. 그리고 부양책을 보면 의회에서 통과는 됐지만 트럼프가 아직 사인을 하지 않고 있고 600불은 너무 적다. 2000불로 하자. 법안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회에 되돌려 보냈고 민주당은 지금이 기회라는 식으로 법안을 개정을 하고 있고 공화당은 민주당이 법안을 추정을 하든 말든 찬성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브렉시트에 대한 노딜 가능성으로 인해서 한 주가 롤러코스터가 되었고 지금 정상 간의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내 소식으로 보면 미국 국내 소식으로 보면 부양책 수정안이 준비가 되고 있지만 범위 규모 금액을 놓고 이견이 있을 거고 현재 돈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200만 명이 위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로써 혼란만 가중된다. 기대치를 낮췄다가 기대치를 높이죠. 혼란만 가중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유, 지정학적인 불확실성 가격이 변동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신종 코로나 매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2021년 신종이 떴으니까요. 독감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백신 다시 재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는 날씨 불확실성으로 가격이 변동한다고 했는데 현재 가격이 하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재정 적자와 물가 압력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는 상황입니다. 2021년에 상승 압력을 보실 겁니다. 실물 경제로 보시면 코로나 상황은 전 세계 가파른 증가 그리고 수요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안 좋고 아시아에서 신흥 시장에서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미국 정유 업계가 수입을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1월, 2월 분은 사상 최대죠. 하지만 그 뒤에는 좀 의문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2월부를 사겠다고 오더를 넣었지만 그 1월과 2월 분이 중국 항구에 도달하려면 약 2개월 정도 걸리죠. 수송 에서 도착까지, 하역까지. 그리고 미국 실업 상황은 답이 없고요. 그로 인해서 소매 도매 업과 그리고 은행들, 그리고 채권, 그리고 건물주인들 모든 지금 상황이 부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비스와 제조업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산업의 일부 특수를 빼고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버블 상황은 심각하다. 왜냐하면 신규 주택 판매가 (11%)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주요 상품 재고입니다. 이번 주는 거의 3일 정도밖에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크루드 이제 정유 화학 제품은 약 1,400만 배럴 정도 생산을 했고요. 그리고 정유 공장은 78.8% 전주에 비해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재고량은 이거는 SPR 전략 비축분을 뺀 거고요. 5억 배럴 미만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도 소폭으로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디젤 퓨얼도 소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량은 약 300만 배럴입니다. 예, 그러면 원유 국내 생산량 미국이죠. 1100만 배럴로 변화가 없습니다. 요거를 유심히 좀 보시고요. 프로덕션 넷 임포트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현재 특별한 상황은 없고요. 그리고 원유 생산과 수입 및 기타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4주치 평균, 요거는 1년 전. 지금 계속 100만 배럴 유지를 하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약 185만 배럴 감소. 그리고 수입도 약 560만 배럴 정도 합치면 현재는 570만 배럴이고요. 작년에 비해서 약 80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1년 전에는 26일 분이 있는데 현재는 한 달을 넘고도 3, 4일을 더 쓰는
지금 한 10일 정도 여유분이 있습니다. 예, 그럼 주요 시추 정보입니다. 주요 시추 정보를 보면 미국은 전주에 비해서 또 상승을 했고요. 캐나다는 전주랑 2주 연속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거는 한 달치 미국과 캐나다 유해 지역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원유, 가스. 현재 가스릭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급 과잉을 초래하죠. 그리고 실업지표입니다. 실업지표 같은 경우는 여전히 80만 명 이상이지만 소폭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반전을 했습니다. 2주 상승 뒤 다시 하락했고 3주 연속으로 80만 명 이상 증가했고요.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3배 수준이고요. 그리고 기존 신청자는 약 530만 명. 하지만 주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 외에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 관련 수당은 약 2천만 명이 받고 있다. 그리고 실업 상황은 이번 겨울 락다운으로 인해서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양책 지급이 지연되고 신종 영국발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예, 그럼 천연가스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천연가스는 원유 시장보다는 이번 주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현재 여기가 기본이 되는 뼈고요. 공급 수요 상황은 수급은 생산량 수요량을 월등히 높고 높은 재고량과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내수 상황과 수출 상황을 비교하다 보면 과잉 공급과 수요 감소, 예상보다 안 추웠죠. 그런데도 지금 가스 드릴 활동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잉 공급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생산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격이 하방이 되는 거고, 현재 연속 3, 4주 정도 기온이 하락을 했지만 11월 둘째 주 이외에 눈이 내린 거 이외에는 그다지 춥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주 예상 날씨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예상보다 따뜻하다. 안 춥다. 하지만 1월이 시작되면서 이제 약간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추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실제로 추운 게 또 기대감보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안 추우면은 가격이 굉장히 하락을 받겠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GF 시스템, 이거는 미국인데 춥다. 하지만 유러피언 웨더 모델로 보면 또 온화하다는
이렇게 상반적인 그런 예상치가 있습니다. 뭐 가격 패턴은 현재 2불 50에서 3불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 가격이 있죠. 여기 3불이면 2불 4, 2불 5인데 여기 지금 2불 한 80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날씨가 춥다 하면은 3불을 깨고 다시 내려올 겁니다. 날씨가 더워서 생각보다 저장 창고 능력이 하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또 하락을 하겠죠. 하지만 저는 제가 이 뒤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수출량을 보겠습니다. 현재 LNG 수출은 아시아와 유럽 지역으로 수출이 되고 있고요. 지난 12월 10일에서 16일 780억 큐빅피트 총 22척으로 나누어서 수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아시아와 유럽에 의존을 하고 있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2월달 카고가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지금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는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헨리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JKM이라든지 뭐 네덜란드 그 가격을 보면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겨울 날씨가 춥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재고 상황을 지금 3월 봄을 맞춰서 지금 저울질 하고 있다는 거죠. 일석인 한파로 천연가스는 증가를 했습니다. 뭐 한국, 일본, 뭐 미국도 그랬고요. 하지만 코로나 락다운 연장으로 인해서 이제 뭐 추우면은 난방 수요는 꾸준합니다. 물론 산업 수요가 얼마나 증가할지 안 할지 궁금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니지 않고 그리고 산업 생산이 적어지면 물론 난방 수요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적긴 하지만 그것도 수요의 일부이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리적인 게 있죠. 심리적. 10월 말부터 보면 3불 50에서 11월 중순은 2불 70, 11월 말은 3불, 11월 초순은 2불 50, 11월 둘째 주는 2불 50, 그리고 셋째 주는 2불 70, 이번 주는 2불 80. 이게 3불로 가느냐 아니면 2불 이대로 가느냐. 천연가스 전망입니다. 이제 저저번 영상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3월과 4월 선물 가격이 스프레드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겨울이 안 춥다는 거죠. 재고 과잉 상태. 악화죠. 그리고 이번 주에 1월 선물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천연가스 1월 선물 가격이 17센트 하락을 했고요. 수요일날 정도, 목요일날이죠. 목요일날 1월 계약물이 2월 계약물로 롤오버 되는 것도 있었지만, 그 뒤에는 겨울이 생각보다 덥지 않는다는 그 시장에 반영이 들어간 겁니다. 그게 가격 하락으로 나타난 거고요. 날씨 상황은 온화하고 앞으로 2주 따뜻하다, 온화하다, 안 춥다. 뭐 다 상대적인 말이지만 상황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공급 과잉과 생산은 드릴 수로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재고를 보시면 많이 재고가 줄었지만 아직도 3조 8천억 큐빅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EI에서 부정적인 가스 저장 보고서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수요량, 날씨, 과잉 공급, 그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나마 수출량이 국내 수요량을 어느 정도 받쳐줬는데 2월 선정물 취소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 국가 플러스 유럽이겠죠. EU 국가들. 하지만 아시아 국가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또 GFS 미국과 ECMWF 요거는 유러피언 날씨 그 모델인데 지난 2달보다는 춥지만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전주에 비해서 춥지 않다는 예상을 발표했고요. 온화한 날씨가 앞으로도 2주 동안 지속한다. 지금 이게 지금 반응이죠. 현재 이 상황은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요거는 기관. 실제로 1520억 큐빅피트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보다 많은 1560에서 1600억 큐빅피트를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보다 못한 수요량, 드로잉이 적게 된다는 거죠. 안 빠졌다는 거죠. 하지만 5년지 평균보다는 높다. 이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재고는 약 3조 5,740억 큐빅피트, 2,180억 큐빅피트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그나마 추웠는데 많이 빠졌는데 예상치보다는 적게 빠졌지만 그래서 재고가 좀 줄 줄 알았는데 재고도 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생산도 많이. 이제 다음 주 사용량은 이번 주에 비해서 감소될 겁니다. 왜냐하면 눈도 안 왔고, 그리고 이번 주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월요일, 수요일까지는 쌀쌀했지만 목, 금은 지금 그다지 춥지 않습니다. 예, 천연가스 저장량입니다. 천연가스 저장량 지금 현재 동부에서 그리고 중서부에서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사우스 센트럴에서도 49가 많이 정도로 빠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겨울이기 때문에 천연가스는 수요량은 상승하지만 기대만큼 안 춥고 기대가 커서 가격이 상승이 안 한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죠. 이만큼 실제로 빠졌고 작년에 비해서도 많이 빠졌지만 기대치가 높아 하락 또는 보합. 예, 이번 스팟 프라이스입니다. 이 스팟 프라이스를 보시면 이게 헨리인데 헨리도 많이 올랐어요. 꾸준하게 이렇게 올랐는데
뉴욕을 보시면 시카고는 뭐 그냥 꾸준해요. 시카고는 이러고 가요. 시카고, 헨리협. 하지만 여기 제일 중요하죠. 얘네들 뉴욕을 보시면 이렇게 갑니다. 거의 뭐 2불에서 5불 53이면 뭐 지금 뭐 거의 뭐 약 3배 상승이죠. 그만큼 북동부에 눈이 많이 왔고 한파가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고무줄처럼 올랐습니다. 여기는 뭐 1월, 2월인데 뭐 가격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 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크지 않죠. 예, 그럼 날씨 정보입니다. 이제 다음 주 날씨 정보인데 지금 메이저 윈터 스톰이라고 해서 여기는 추운 공기, 메이저 윈터 스톰, 플러딩이네요. 플러딩은 홍수죠. 홍수인데 눈이 와야 되는데 하는데 비가 오네요. 예, 그리고 여기는 강풍, 바람이 세다. 예, 그러면 오펙 플러스와 미국 기타입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 날짜는 내년 1월 4일 2021년이고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증산을 시작합니다. 약 배럴이죠. 50만 배럴. 그리고 이란 원유 생산량이 2배로 증가. 여기는 2021년까지 목표를 한다는 거고, 제재 받기 전에 400만 배럴 생산했습니다. 근데 현재 200만 배럴 생산하는데 요거를 1년 안에 원상 복귀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원유 수출량 감소 2020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약 10% 감소했다. 그리고 현재 2020년 10월 기준으로 600억 달러를 수출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그동안 수출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수출 늘려서 부족분을 메우겠다. 캐치업을 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장에 공급되는 원유량이 많이 증가된다는 거고, UA 같은 경우는 1월 대비 2월 아시아 지역 공급량을 조절해서 감소시키겠다. 상품에 다 틀린데 적게는 5%, 많게는 20% 공급량을 줄이겠다. 근데 이 공급량이라는 게 이게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에 따라서 공급이 될 수 있고 수입이 될 수도 있죠. 뭐 소비자가 수입을 안 한다고 하면 공급량이 느는 거고, 뭐 생산자가 뭐 공급을 줄이겠다고 하면 소비자는 다른 데 가서 수입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말장난이기 때문에 뭐 감산을 하고 이행을 한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아프리카로도 갈 수 있고 중앙아시아, 유럽, 미국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미국이 바이든이 러시아와 사우디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은 바이든은 러시아를 위협 국가, 적성 국가라는 거죠. 그리고 사우디는 재정립. 바이든이 이제
약 한 달 뒤면 취임을 하는데 이제 발표가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와 관계가 대립적으로 갈 수 있다. 오펙 플러스 룰을 깨겠다. 뭐 이런 말이죠. 그리고 소규모 지정학적 분쟁이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번 주도 1,100만 배럴을 생산했고요. 하지만 이게 상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이 큰 손인데 여기는 생산자가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1월, 2월 수입량이 최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을 상승하는데 큰 원동력이 된 소비자입니다. 예, 결론입니다. 구조적인 공급 과잉 상태가 유지되어 있고 심리적인 뉴스의 가격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원유 가격도 영향을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외환 시장이 더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신종 코로나, 영국발이죠. 영국발 신종 코로나, 기존의 백신 모두 다 이렇게 휴지 조각으로 맞을 수 있는 강한 충격이었습니다. 기존 백신 무용지물이죠. 근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완전 사기죠. 8주 연속 상승하다가 달러의 약세 지속으로 인해서 그리고 UK발 악재로 깜짝 반등합니다. 그러니까 원유 가격은 8주 연속 상승을 하다 이번 주에 UK발 악재로 하락을 하고 다시 어느 정도 복구를 합니다. 깜짝이죠. 그리고 미국 경제 상황은 이제 현물과 선물의 괴리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 중국과 아시아 회복, 미국, 유럽 침체. 원유 구간은 40불 후반으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회복을 했지만 약 2불 정도 하락을 했고 당분간은 눈치 게임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 한번 3불 더 찍고 하향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추 시설은 소폭 상승, 캐나다 20개 감소, 미국 2개 증가. 그리고 정유회사 같은 경우는 디스테일과 가솔린 재고가 감소를 했지만 다시 증가세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원유 공급 과잉, 원유 수요 감소는 지난주와 별반 다르게 없이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현재 연말이고 특별한 그 뉴스거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물론 영국발 악재가 예견 없이 돌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돌발이 아닙니다. 돌발이라고 한 거는 신종 코로나가 떴다는 게 신종 코로나가 돌발이지 돌발 그 UK 브릭스 딜은 돌발이 아닙니다. 이미 계획된 일이었고요. 이는 지난 4, 5년 동안 일어났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다음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연말도 잘 보내시고요.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